네, 어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최저임금, 하나는 대기업의 진출을 좀 막는 거. 무엇보다도 최저임금은 바로 우리 근로자들 월급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계가 일단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건지, 무엇이 문제인지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한 경제평론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유한입니다. 예. 자, 이거 얘기할 때 꼭 예, 좀 용어 설명을 하나 좀 먼저 해주시죠. 산입범위라는 게 있는데 예, 최저임금 따질 때 넣는 범위라는 얘기 같은데 이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렇죠. 말이 이제 산입범위라고 하니까 특별한 경제 용어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 최저임금에 기존에 있었던 상여금하고 수당이 예,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몇 퍼센트나 들어가느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최저임금이 지금 정부에서 얘기했던 것이 약속했던 것이 2020년까지 10,000원대로 인상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 2018년 시간급이 7,530원이에요. 예, 그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 원 조금 넘습니다. 예, 근데 이것이 지금 기존에 시간당 7,530원 딱 이렇게 딱 정해놨는데 예. 여기에다가 이 7,530원에다가 상여금과 수당을 나중에 최저임금을 또 올릴 때 여기를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어허. 그림을 준비해 놨는데요. 한번 예, 보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157만 원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상여금 맞습니다. 자, 11만 원, 복리후생비 9만 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기 상여금 초과분이 11만 원이에요. 왜냐면 상여금 50만 원 받는 사람한테 157만 원에 25% 39만 원 빼면 11만 원이 되고 예, 복리후생금 20만 원 받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157만 원의 7%인 11만 원 빼면은 9만 원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정기상여 초과금 11만 원, 복리후생 초과금 9만 원 합치면 177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알아보면은 지금까지는 7,530원에다가 상여금 따로 복리후생비 따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여기 포함해 놓으면은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손해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이고. 20만 원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실제로 올라간 건 없는데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 효과를 보니까 정부 여당 쪽에서는 생색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 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근데 어제 저 이렇게 전격적으로 결정날 줄은 사실 잘 몰랐어요. 예. 근데 이게 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냥 바꾸기 전에는 당신의 최저임금 얼마입니까? 157만 원이에요. 근데 네. 바뀌고 나면 여기에 상여금의 일부가 들어가고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들어가니까 177만 원이 되는 거예요. 나는 돈 오른 거 없는데 20만 원 들어온 게 없는데. 예. 맞습니다. 이제 그 예.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데. 예. 자, 근데 이게 만약에 개정이 이제 지금 됐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대로 추진을 한다면 내년 월급 받을 때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내년 월급 1월부터 이게 적용돼서 사용법에 포함돼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물론 노동계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6월 말까지 또다시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에 산입된다면은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 최저임금을 지금 시간당 17,51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예.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예. 자, 최저임금 2020년까지 아까 이제 10,000원 그 목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최근 들어서 정부 여당도 여기에 좀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영세상공인들이 꽤나 이렇게 부담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이걸 고민을 안 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고용과 사업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예. 유화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여야 대표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1년간 해보고 속도 조절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 내에서 큰 이견은 없어 보이는데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속도 조절을 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내년 인상률을 올해보다 낮게 잡으면은 2020년 최저임금 10,000원을 달성할 가능성은 적은데 어쨌든 이 갈등, 산입범위 넓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계속 알겠습니다. 시끄러워질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최저임금 그 10,000원 올린다고 했을 때 제일 부담 느꼈던 분들, 우리가 얘기했던 분들은 바로 소상공인입니다. 말하자면 뭐 편의점 사장님, 치킨집 그렇죠. 사장님 뭐 이런 그렇죠. 분들이었는데, 아니 이런 분들 월급 알바생 쓰는데 이거 어떻게 그 한 시간에 뭐 10,000원씩 이렇게 맞춰주냐, 이걸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예, 지금 나온 대안이잖아요. 지금 말하자면. 근데 예. 그분들한테 지금 어제 통과된 안이 그분들한테 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그분들이 뭐 이 안을 추구한다고 해도 편의점 사장님, 치킨집 가게 사장님이 이 안에 그럼 내가 좀 부담이 좀 덜하겠네. 알바생이 무슨 지금까지 보너스 받았습니까? 알바생이 언제까지 뭐 무슨 뭐 복리후생비 받았어요? 도움이 안 될 그렇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금 이야기는 이러한 논의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혀 효과가 없고 대기업 노조가 있는 이런 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저임금 논란은 지금 이 국회에서 나오는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소상공인, 편의점 사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여전히 힘든 사람이 힘들고 여유 있는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유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